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이제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부터 쭉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수정 먼저 할게요. 비밀번호 변경은 또 다른 기능의 느낌이니까 do modify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메서드 바로 만들어 주죠. 얘는 뭘 복사할까? 그냥 이거 아무거나 하나 복사합시다.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do modify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름 바꿔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게 패스워드가 아니라 닉네임이랑 그 다음에 셀폰 넘버랑 그 다음에 이메일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3개 받아주도록 하고, 얘네들도 다 검증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 검증을 안 하면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공백으로 수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검증 다 해줄 겁니다. 닉네임 넣어주고,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3개, 셀폰 넘버도 해주고, 이메일도 해주고, 이름은 바꿔주고. 지금 여기서 검증하는 이 과정을 스크립트 쪽에서 온서브밋으로 검증을 해도 돼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요청을 주소에 입력하고 들어왔을 때는 검증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온서브밋 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폼에다가 온서브밋을 걸어놓고 여기 스크립트 열어서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방식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넘어갈 때는 다 검증이 잘 돼요. 근데 주소창에 직접 이 URL을 치고 들어올 때에는 검증을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이메일을 이렇게 검증 3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다 완료했다면, 얘네들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네, 회원 정보를 진짜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멤버 서비스한테 do modify 이런 메서드 만들어서 실행시켜줘 하면 되는데, 여기에 넘겨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당연히 닉네임, 셀폰 넘버, 이메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뭐 필요해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회원만 쏙 골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는 rq.get 로그인드 멤버 id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해줄 건데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리턴 없이 멤버 DAO한테 do modify 이런 거 해줘 할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얘도 실제로 없으니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 쿼리 날려줘야겠죠. 자, 업데이트 멤버 셋.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온 파라미터에 대한 널 검증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널 검증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아티클 DO에 아마 남아있을 텐데 그때 없앴나? 업데이트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해줘야 될까? 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방금. 근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애초에 얘가 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널 검증을 컨트롤러 단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했으니까 얘네들이 널이 되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애초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된 경우에는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막힐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널 검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널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컨트롤러에서 애초에 널 검증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티클 때 이런 방식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게시글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존의 거를 안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존의 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쿼리 자체가 날아가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뭔가를 바꾸고 싶은 값에 대해서 얘한테 세팅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이런 게 실행이 안 된다면 쿼리가 실행될 때 애초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건데, 사실상 여기도 똑같아요. 닉네임 안 바꾸고 싶어. 난 얘만 바꿀 거야. 그럼 얘네들도 저렇게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한 건 맞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널 검증을 앞단에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업데이트 레이트부터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닉네임 바로 바꿔줄게요. 이거는 그냥 복사합시다. 파라미터, 그리고 셀폰 넘버, 파라미터, 그리고 이메일. 자, 각각 자리에 맞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where절 와야겠죠? where id는 파라미터로 받아온 로그인드 멤버 id. 이러면 이제 업데이트 쿼리는 완성. 그쵸? 이제 두 모디파이 쪽은 만들었는데, 자,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뭔가 지금 많이 이상해요. 제대로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도 바뀌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거 일단 에러 만나게 해놓고, 지금 뭔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얘는 지금 리스폰스 바디가 없죠? 근데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런 메시지 보여주고 히스토리백으로 돌릴 거고요. 실제로 성공했을 때는 회원 정보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 같은 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얘가 응답을 하는 애여야 되죠. 뭔가 JSP한테 일을 넘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야 된다. 근데 이걸 붙일 거면 애초에 얘가 지금 문제겠죠. 이때는 리턴 온뷰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뭐 써야 돼요?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백. 그럼 이만큼씩 여기로 다 바꿔주고, 그럼 실제로 성공했을 때 모디파이 하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util에 있는 JS replace를 통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회원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어디로 보내야 된다? 네,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로 보낼 때 뭔가 파라미터 세팅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실제로 두 모디파이 기능이 깔끔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1, 2, 3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른다면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쓰면서 실제로 바뀌어있는 값이 잘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입력해라. 그리고 뭔가 틀렸다면 일치하지 않는다. 자, 해주고, 여기서도 만약에 얘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입력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얘도 똑같이 입력 안 했다면 입력해라. 입력 안 했다면 입력해라. 다 걸러줄 거고요. 수정은 문제없이 될 거고, 이렇게.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까지는 일단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비밀번호 변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는 놨는데, 얘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 기능을 만들어지를 않았으니까 바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누굴 복사할까? 저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폼으로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가져옵시다.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얘도 그냥 이런 이름으로 다 통일을 시켜주죠. 이때도 사실 뭔가 넘겨줘야 되거나 하는 값들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패스워드 체크를 그냥 복사를 하죠. 그래서 패스워드 modify 라고 하는 JSP 만들어 주고, 들어가서 여기에는
비밀번호, 변경할 비밀번호. 좀 말이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새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하죠. 그러면 둘 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input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 여기서는 기존의 값 같은 거 보여줄 필요가 없죠.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는 과정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폼도 일단 여기로 갈 게 아니니까 지워놓고,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는 얘가 패스워드인 거고 얘가 패스워드 체크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도 새 비밀번호 확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확인 버튼이 아니라 변경 버튼 이런 걸로 만들어 준다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고요. 그럼 당장 페이지를 띄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근데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을 때는 비밀번호 검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딱히. 왜냐면 애초에 회원정보 수정까지 들어올 때 검증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면 그건 이제 귀찮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넘길 거예요. 주소창 치우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걸로? 그건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막아줘야겠죠? 잠깐만. 근데?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막힐 게 없구나. 그냥 주소창에다가 얘를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거죠? 내가 로그인도 안 했어. 물론 로그인이야 인터셉터 쪽에서 막아주면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얘를 가지고 넘어갈 때가 문제네. 여기서 로그인은 했는데 여기다가 들어갈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막아주는 게 좋을까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인터셉트에서 막아버리면 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들어오는 거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디파이 들어올 때 거기서 컨트롤에서 검증하나요? 모디파이 들어올 때? 여기 폼으로 들어와요. 이거 할 때? 네. 어떤 검증? 컨트롤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냥 뭘로 검증을 하죠? 뭘로 검증을 하면 좋을까?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좀 디테일을 살려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처리를 하려면은 사실 이런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얘를 거치면 여기선 비밀번호 검증을 한번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검증이 된 이 시점부터 어떠한 정보를 물려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하는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너 이런 정보 알아 몰라 물어본 다음에 너 이거 모르지? 그럼 너 이거 못 써.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은 무조건 이 루트를 타야만 올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정도로 해볼까? 여기서 얘를 입력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 코드상에서 얘가 문제가 없을 때 이 과정인 건데, 파라미터로 어디서? 모디파이 폼 들어올 때 지금 요거 들어올 때? 이 시점에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로 비밀번호 받으면 안 돼요. 설정 비밀번호를 받으면요? 받으면 그걸로 검증할 수 있어요. 로그인된 회원의 비밀번호랑 지금 들어온 비밀번호가 서로 같은지. 근데 그래도 사실 문제인 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저는 테스트 회원이잖아요. 이게 기능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거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놔둬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을 해놨어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 여기서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면 검증해야 되죠. 근데 난 지금 자리를 비운 사람은 주인이고 잠깐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난 이거 모르잖아. 그럼 막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비밀번호 모르는데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걸 들어오는 시점에 어. 여기에서 파라미터로 받게 하면 안 돼요. 파라미터로 받게 한다는 건 우리가 이 전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디서 해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상관없이 여기서 그 뭐야 모디파이 JSP에서 이거 변경 누르는 시점에 일단 어차피 뭐야 그러니까 얘를 누르는 시점에 얘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검증했잖아요. 음흠. 검증 여기 들어왔다는 건 검증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밀번호 누를 때 여기에 세팅을 그냥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주소창에 그냥 입력하고 들어올 때는 파라미터 세팅이 잘 안 되어서 들어온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이 시점부터 정보를 뭔가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너 이거 알아? 모르지? 너 그럼 이거 잘못된 경로로 들어온 거야. 나가. 이게 사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건데 지금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쿼리스트링 세팅이니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좀 좋은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개발자 도구를 까면 볼 수는 있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냐면 그냥 코드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변수가 무슨 값을 갖고 있게 만들어주고 그 변수가 값을 갖고 있어? 없어? 너 이거 알아? 몰라?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패스워드 체크를 한 이 시점에다가 이거는 모델을 하나 사용해서 model.add attribute를 통해 키에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름을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modify라고 하는 것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키로 값을 꺼내오면 1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modify에 가서 이 비밀번호 변경을 누를 때 여기서 수정을 할 때는 상관이 없고 얘를 누를 때 이 요청이 들어갈 때 여기다가 이런 걸 세팅하는 거예요. 뭐 키 비밀번호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얘는 의미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라고 하면 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뭐 인트로 맞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따져보는 거죠. 너 이거 알아 몰라? 하고서 이거 세팅 제대로 안 되어 들어왔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보 수정 누르고 이걸 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다면 보자. 뭐야 저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했거든요. 저기서 키 세팅은 키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키라고 넣어놓고 테스트라고 받아서 그래요. 다시 그럼 얘가 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걸로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형태. 사실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1이 아니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문자가 들어올 거고, 문자니까 여기서 받을 때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1과 같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문제가 없고, 로그인을 하고 여기다가 멤버에 패스워드 모디파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얘는 이렇게 요 정도?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키라고 하는 것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면 사실 방법은 있긴 해요. 이 정도의 그냥 약간의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걸로 처리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다루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얘는 뺄게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올바른 접근이 아닌 상황에 대한 처리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개발을 할 때는 좀 달라요, 방식이. 애초에 지금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상황을 그렇게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잘. 왜냐면 뭐랄까,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 자체도 웬간한 것들은 다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게 바꿔요. 지금 우리는 에러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나오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싶은 곳들에 다 넣어놓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럼 너는 그냥 화면에 무조건 에러 페이지 띄워 라고 해놓습니다. 근데 그 에러 페이지도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 뭐 404, 4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좀 서버 간의 통신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애초에 뭐 요청이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에러 페이지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사실 관여를 하진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가니까 이런 간단한 처리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환경이 좀 다를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배제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가보면 지금 얘가 바뀌어야겠죠? 모디파이 가서 이거 바꾸고, 얘 노란 줄 어디 나오고 있는 거야? 노란 게 여기 있는, 임포트가 문제구나. 이렇게 다시 마이 페이지 정보 수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변경 눌러주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to 패스워드 모디파이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없으니까 또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이때는 얘가 실제로 패스워드를 수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림창을 보여주고 뭐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할 거예요, 이거랑. 바꿔주고 여기서 받을 때는 로그인 패스워드 하나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두 개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 해주고요. 여기는 비밀번호 확인을, 뭔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안 되면은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새 비밀번호 이렇게 합시다. 새 비밀번호 확인을.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안 바꿨군요. 그러면 이거 검증 다 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 확인은 DB에 가서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조건문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얘랑 이퀄스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랑 같아? 물어봤는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틀린 경우 여기서 리턴 유틸에 js 히스토리 백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사 통과했다면 그때는 실제로 do password modify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 패스워드랑 얘만 넘기면 되겠네요. 패스워드 체크는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니까 거기에 회원번호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얘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근데 메서드 이름에 우리가 do를 안 쓰고 있었죠? 이거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네? 아니네? do modify 그냥 했네? 그러면 그냥 씁시다. 이렇게. 나름의 통일성. 그래서 멤버 DA1한테 do password modify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서 해야 되는 쿼리 또한 업데이트. 여기서도 업데이트 멤버 set. 여기서 이제 선택인데 비밀번호만 바꿀 때에도 업데이트 데이트라는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번호만 바꿀 때에는 딱히 건드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아온 로그인 패스워드 넣어주면 될 거고, 웨어절 필요하겠죠? 아이디는 받아온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렇게. 자, 지금 이 회원정보 수정 쪽 관련해서 기능들을 제가 아까부터 쭉 하고 있는데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기능적으로 상당히 별거 없어요. 근데 반복 작업이 많죠. 계속 그냥 그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결과가 JSP한테 일을 넘길 건지 내가 뭐 직접 처리할 건지 판단해서 컨트롤러 만들어주고, 컨트롤러에서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화면 그리고, 화면에서 또 뭐 데이터 받아서 넘겨줄 거 있으면 넘겨주고, TV 가야 되면 가고, 그냥 계속 이 무한 굴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굴레 안에서는요, 거의 모든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베이스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이랄 걸 추가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색다른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게시판의 구성은 그냥 이게 전부예요. 하다 보니까 느껴지시죠? 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결국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웹 개발은 그냥 뻔하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게 뻔하고 해야 될 게 뻔하고 그 와중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둘씩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건 뻔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도 하다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기본적인 이 게시판 구조가 이 반복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은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기능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게시판 부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얘는 너무 뻔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 얘를 디테일을 잡고 하는 과정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얘를 돋보이게 게시판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디자인이에요. 기능적으로는 얘가 돋보일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추가적인 기능을 심어야지만 돋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고, 여기는 이제 비밀번호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마이 페이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로그아웃을 했어. 마이 페이지 가서 정보 수정 가서 비밀번호 검증하고, 여기서 안 바꿀래, 비밀번호 바꿀래, 테스트 1 됐다.
뭐 만약에 틀렸다, 안 썼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고, 입력했다, 안 썼다 뭐라 할 거고, 둘이 틀렸다 뭐라 할 거고. 자, 바꿨다, 수정되었다. 그리고 가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테스트가 아니니까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하고 마이 페이지 가서 검증하는데 여기서도 테스트하면 안 되겠죠. 바꿨으니까 테스트 1 될 거고 다시 들어가서 테스트로 바꾸고. 자,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을 살린다고 한다면 내가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다시 못 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내가 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에 대해서. 근데 보통 웹사이트들이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못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기간이 오래되거나 혹은 몇 번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꿨을 때 그 이전 것들, 바로 직전이 아닌 더 이전 것들은 그냥 쓰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DB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특정 정보를 컬럼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정보에 대한 게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밀번호 이런 경우 있죠.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한 사용을 위해 90일마다 우리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기, 나중에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도 시점을 다 정해 놓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점을 따로 기록을 해놓고, 그 시점이 됐어? 그러면 너 이거 안내 멘트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다 그 DB 쪽에서 그 이제 트리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는 그 DB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판단하고, 이런 판단 결과 이런 값이 들어있네? 그럼 얘한테는 이거 보여줘야지. 이런 판단 결과 이런 결과 안 들어있네? 그럼 너 얘한테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SI를 목표로 봤을 때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SI에는 그런 기능들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 사이트들은 이제 금융 쪽 사이트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금융 쪽은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SI 중에서도 정부 사업 주로 하는 SI가 있고, 이제 금융 쪽 관련된 일들을 쳐내는 SI가 또 분리가 살짝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주로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 부분도 좀 달라요. 금융과 공공기관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터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회원정보 관련된 기능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까지 마이페이지 기능은 완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기능 만든 거 또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마이웹에 지금 우리가 커밋을 언제 하고 안 했죠? 리플라이 끝나고 안 했죠? 이거 회원 한 번에 하면 되니까 코드로 가서 자, 여기다가 멤버 쪽 관련된 기능이니까 여기 밑으로 심죠. 로그아웃 밑에 마이페이지 체크 패스워드, 부체크 패스워드, 두 모디파이, 패스워드 모디파이 좀 많네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여기 가서 가져옵시다. 패스워드 체크, 그리고 두 패스워드 체크, 그리고 두 모디파이, 그리고 패스워드 모디파이. 이거 다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두 패스워드 모디파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모디파이는 들어왔는데 모디파이는 없죠. 실제로 우리 modify.jsp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불러낼 때 요청을 받는 애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얘를 불러내고 있으니까. 이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좀 해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이거 아직 남아있거든요. 우리 need 로그인 인터셉터가 있는데
need logout 인터셉터도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는 왜 없지? 두 조인도 로그아웃을 해야만, 로그인을 안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왜 저기는 안 넣어놨죠? 여기도 없네요. 그냥 만들어서 같이 넣어주죠. 자, 그러면 간만에 인터셉터 가서 이거 need 로그인 복사한 다음에 need 로그 아웃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얘만 바꿔주고요. 얘는 로그 아웃2 이용해주세요. 해주고 마이웹 와가지고 이만큼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need 로그 아웃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바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이만큼 여기에도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임포트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얘도 심어줘야겠고 그럼 이제 쓸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멤버의 로그인과 또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봤는데 두 조인과 두 로그인 얘를 두 조인으로 바꾸죠. 여기를 두 로그인 이 정도?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했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need 로그인 인터셉터가 있고 need 로그아웃 인터셉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이 정말 그냥 대조되는 일 딱 이거 하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얘를 하나로 합쳐서는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세요. 얘를 만약에 하나로 합친다. 그럼 얘는 로그인에 대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로그인을 이용해달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해서 뭐 이런 거죠. 그냥 else if 하나 연 다음에 이 조건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얘 가져와서 여기를 뭐 logout2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은 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else 안 쓰고 else if 썼는데 왜냐면 둘 다 아닐 때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else if가 맞거든요. else는 안 돼요. 얘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여기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로그인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둘 다 막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무 기능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멈추지는 않되 실제로 고민을 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해보고 시도를 해봤다가 그냥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거는 아주 좋은 경험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코드를 제가 베이스로 짜드리는 이런 코드에 그냥 멈춰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항상 말씀드리죠. 생각이 넓어야 된다. 시야가 넓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개인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었죠. 이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한을 좀 잡을게요. 오늘이 14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건 마지노선 기한이에요. 7월 19일까지는 무조건 저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무조건 정해 오시는 건데, 이제 그 전에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주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미리 좀 면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전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수업 외적인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던가 혹은 수업 중에 뭐 제가 잠깐 시간을 쪼개서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쪼개서라도 그때라도 조금씩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 마지노선은 이렇게 하는데 주제를 좀 디테일하게 선정해 오셔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는 유튜브 같은 거 만들게요. 이거 안 돼요.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만들 건데 이 사이트에서 나는 이런 기능들을 좀 핵심으로 밀고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되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보다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당연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보다는 그냥 얘네들이 얼마나 그 노고를 갈아 넣어서 만든 페이지겠습니까? 당연히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가 있는 사이트라면 얘를 내가 사용자라고 했을 때 얘네가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 내가 만든 사이트를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없는 사이트 같다,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사이트가 없는 것 같더라 하면 주제가 되게 신박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주제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가지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19일까지는 무조건 주제를 선정하시는 걸로 좀 픽스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19일 날에는 이때까지 무조건 픽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랑 이제 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대면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정말로 사정이 안 되고 나 도저히 대면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은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카톡 주셔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대면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면 분들 먼저 다 진행하고 나서 그 후에 비대면 분들 혹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모시고서 또 면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무조건 진행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아무거나 만든다고 다 포트폴리오에 쓸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제부터가 일단 시작하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리트가 없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좀 봐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주말 동안 주말에 지금 껴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수업할 때 제가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19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거니까 이때까지는 주제 무조건 선정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